AI가 모든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AI가 뭔지, 그 다음에 AI는 어떻게 배우는지,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관련된 거를 마이크로 티칭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AI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AI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AI가 뭔데? 라고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저희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똑똑한 아이들은 AI를 영어를 그냥 풉니다. 영어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AI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AI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로봇의 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 강아지 그려줘라고 얘기하면 강아지도 그려주고, 편지 좀 써줘 그러면 편지도 써주는 요슬램프 지니 같은 그런 존재가 AI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과 AI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얘들아, 너네 키오스크 가서 주문해본 적 있어요? 그럼 이제 주문을 다 해봤다고 하죠. 이 주문하는 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도 AI일까요? 대답을 AI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 근데 왜 그러면 쟤네는 AI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처럼 판단하지 않아서, 또 학습이 되지 않아서, 주어진 것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가 되기 전에 되게 많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코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저희가 3층을 누르면 3층에 도착을 하게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코딩이라면, AI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봤던 이 키오스크가 AI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이 구현될까요? 키오스크에 원하는 메뉴를 추천해준다. 제가 만약에 비스미트 라비스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서면 아마 걔가 제 얼굴을 인식하고 저 민트 초콜릿 또 먹는 애가 또 왔구나. 그럼 오늘도 민트 초콜릿 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서빙 로봇은 사실 저희가 지금 부르면 테이블에서 이 버튼을 눌러요. 주방 아주머니가 이 버튼을 눌러서 팔 테이블에 가라라고 조명을 하는데, AI라는 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라는 그냥 와요. 보고 저 사람이 이제 주섬주섬 짐을 싸면 저기 테이블 치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AI다라는 걸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이 AI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지금 되게 만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는지를 한번 학생들이랑 직접 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총 3가지 훈련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AI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하고 3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카드 탐정단, 두 번째는 외계어 기억 작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 추리 작전, 이렇게 3가지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카드 탐정단 미션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오늘 제가 이거는 없어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 얻어왔는데 한때 되게 유행했던 프리즌 카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런 그림 카드들, 요런 그림 카드들을 줄 건데요. 이 그림 카드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이 카드를 나눠주시고 분류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아주 그냥 덩어리째로 드릴 테니까 정답은 없어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시고 분류를 하시면 돼요. 꼭 2개로 분류를 하지 않으셔도 3종류, 4종류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나만의 기준으로 이거를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1모드부터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했다고. 이게 보통 그냥 교실에서 할 때는 아이들 모두 자기네 결과를 찍어서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번거로워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볼게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했다. 네, 두 번째 팀은요? 아, 저기가 두 번째 팀이구나. 두 번째 팀은 어떻게 분류했어요? 사람이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팀은요? 생물과 무생물. 네, 네 번째 팀은요? 좀 많은데요. 네, 사람, 자연, 그다음에 이 물건, 동물, 건물. 사람, 동물, 자연, 물건, 건물. 카테고리가 되게 세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는요? 여기도 사람, 동물, 식물, 사람, 동물, 식물, 기타라는 카테고리를 만드셨고요. 네, 조촐하지만 마지막 팀이 어떻게 분류하셨을까요? 사람 제외 생물, 그리고 자연, 음식, 물건. 사람, 음식, 물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카드를 분류를 하셨잖아요. AI가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이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왜 나눴느냐 이렇게 발표를 해보면 AI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AI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것을 자기가 보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얘네들이 학습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훈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외계어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주는 링크에다 들어오셔가지고 각각의 외계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오실 거냐면요. 띵커벨 방법으로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혹시 학생들한테 이제 띵커벨을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꼭 검색어에 띵커벨 방번호라고 쳐야 된다고요. 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을 까시면 되는데요. 노트북에서는 꼭 띵커벨에 그냥 들어가면 교사가 들어가는 그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띵커벨 방번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게임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과연 그 게임이 어떻게 하길래 즐거운지 선생님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번호는 897527 들어와 주시고요. 닉네임으로 접속해주세요. 닉네임을 바꾸신 분과 원래 닉네임을 계속 쓰시는 분으로. 자, 그럼 제가 3분 하지 않고 한 2분 동안 선생님들한테 퀴즈를 드릴 텐데요. 그 퀴즈를 하고 나서 외계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자,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897527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항상 위에 떠있어요. 이 번호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거 뺏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니까 한번 시작해보세요. 선생님 897527번이요. 897527이요.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여기로 들어오셔서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롱의 연료를 스미치홍 씨가 가져갔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1위는 스위치 온 아이디 쓰시는 선생님. 여기 역시 소래총 팀에서 네, 빠르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네,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게임을 했었는데요. 최종 순위를 한번 보면요. 네, 하루 선생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루. 네, 역시. 자, 이렇게 지금 순위가 나왔는데 지금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볼 테니 선생님들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친묵하는 무슨 뜻일까요? 새.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푸른발 북풀은 무슨 뜻일까요? 풍선.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방금 외계어를 하나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를 여쭤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나요? 내가 틀리거나 맞거나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AI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잘하면 너 잘했다 계속 보상을 받고, 못하면 그거 틀렸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그 방법이 AI가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까지 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이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태블릿과 노트북을 쓰실 때 QR로 어떻게 접속하세요? 태블릿은 찍으면 되는데 노트북도 찍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노트북에서 QR을 어떻게 찍느냐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하는 건데, 여기 검색에서 카메라를 그냥 치시면 돼요. 여기 검색에서 카메라를 치시고 이 앱을 열면 조금 갑자기 민망하게 내 얼굴이 짠다고 네, 카메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잠시만요. 여기도 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 얼굴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 표시 있으시죠? 바코드. 이 바코드를 찍어 놓으시고 제가 보낸 연수물에 있는 이 QR을 이렇게 여기 카메라에 비치면 찍혀요. 그래서 혹시 QR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 저 지금 수학 교과서 아이스크림을 쓰고 있는데 거기 문제 밑에마다 추가 문제 풀 수 있는 QR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다시 붙여가지고 QR로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 제가 하나 더를 알려드리면, 혹시 클래스2를 사용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클래스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성님은 아까 클래스 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파이 클래스를 운영하지도 않고 특별히 우리 반 아이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이 사이트 들어와라고 하는 링크를 주고 싶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클래스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 잠깐 카메라 이제 끄시고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구글에서 클래스 툴이라고 치시면 돼요. 클래스 툴이라고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학생으로 수업 참여하기를 눌러주세요. 학생으로 수업 참여하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이 클래스 툴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제가 제 클래스의 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수를 다닐 때 연수가 클래스 툴이에요.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 수업할 때는 486이에요. 이게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숫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코드에는 무엇을 넣으시냐면 연수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번호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 여기 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까먹으신 분은 99, 98로 들어오시면 자, 제가 그러면 요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 툴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여기 내 화면에 잘 들어오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유료 회원은 전체 반 아이들 학생 수만큼 얘가 지금 따뜻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유료로 가입을 안 해서 10명까지 아이들의 화면은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너 지금 안 들어왔지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면 제가 여기에서 웹 링크를 보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 웹 링크를 여기에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I가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위에 그거 팝업 차단 해제가 나오죠. 네, 오른쪽 위에 팝업 차단 해제를 허용하시고 새로 고침 한 번만 해주시면 이 화면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그냥 첫 번째 화면에서 그냥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영어로 보주세요. 한글로 하면 여기서 얘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한글로 하면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대로 영어를 하면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훈련을 시키냐면요. Is this a fish? 물고기면 O 아니면 X로 AR을 지금부터 훈련을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좀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앞에 설명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해주시고 fish, not fish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번 해주면 중간중간에 이게 환경무용 관련된 말이 뜨기는 하는데 계속 훈련을 시켜주세요. 한 50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물고기인데 아니라고 표시했어요. 어떡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훈련을 하는데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표시를 해봐주세요. 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내가 몇 개를 교육시켰는지가 그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개를 했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쉴 수 있는 거나 뭐 한 200개를 했는데 한두 개 쉴 수 있는 거나 그런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거를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 50개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이 영어에 나오는 내용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한글로 전환 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한글로 하면 제가 이거를 한글로 바꿔서 하면 요 정도는 나오는데 중간중간 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 글자가 안 보이면서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돼요. 이 영어 요 부분이 번역이 안 돼요. 한글로 바꿔서 하면. 네. 네, 요렇게 이제 한 50개 정도 훈련을 하셨으면 컨티뉴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계속하다를 이제 누르면 골라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부터 저희가 훈련을 물고기인 것과 아닌 것만 이 AR이야 이렇게 훈련을 해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계속 런하고 넘어가주면 얘는 훈련에 따라서 얘가 지금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너가 훈련시킨 거 결과대로 얘가 분류를 하는데 저 지금 포크를 아까 실수로 잘못 보내면 얘는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나서 컨티뉴를 딱 해보면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컨티뉴를 봐주세요. 물고기만 된다 안 된다를 훈련을 시켜놓으면 문어 같은 애들은요, 수달 같은 애들은 바다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만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얘한테 한 가지 더
물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물었었냐면 물고기냐 아니냐를 물었으면 안 되고 바다에 살아도 되니 살면 안 되니로 훈련을 시켰어야지만 더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훈련을 더 가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북이도 못 살고 수달도 못 사는데 이거 괜찮니? 이 이야기가 지금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걸려요. 막 이게 설명이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트레인 AI를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봐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는 이게 물에 포함되어도 되니? 물에 이게 살아도 되니? 이렇게 훈련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AI라는 것이 훈련이 되기는 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번역하지 마시고 계속 컨티뉴 해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얘는 물에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이제 또 이제 바다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이 조금 중간에 나와서 귀찮기는 한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었다면 학생들한테 조금 환경 시간에도 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소라라고 얘는 살아도 된다. 이건 토인이가 안 된다 된다 논란이 있었던 거였는데 네, 소라라고 생각하고 예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얘네 다 된다. 네, 요렇게 훈련을 이제 계속 시키면서 AI가 배우는 방법이 훈련이 되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퀵 드로우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퀵 드로우는 무엇을 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요렇게 지금 방금은 너 얘를 물속에서 살아도 되니? 돼요. 얘는 살아도 되니? 안 돼요. 저희가 무엇을 말해준 거냐면 얘한테 정답을 말해주면서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지도학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을 통해 아까 보강학습이었고 지도학습을 통해서 AI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훈련이 이렇게 되겠죠.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는 거를 익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무런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얘가 그동안의 기억에 의해서 이거는 동물 그룹으로 가야 돼. 이건 식물 그룹으로 가야 돼. 이렇게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고 그게 보강학습에 의해서 강해져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방금 그걸로 해보실 수도 있고 퀵 드로우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혹시 퀵 드로우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퀵 드로우라고 치시면 돼요. 보내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검색이 편한 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들어가라고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주소를 여러 번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링크를 뿌려주시면 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무엇이냐면요. 바이올린을 제가 이제 그려야 돼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선생님들도 진짜 한번 그려보세요. 요만큼 그렸더니 바이올린 맞죠? 이렇게 나왔어요. 롤러코스터 그려보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만큼 그리자마자 알겠어요? 롤러코스터 맞죠? 이렇게 나오고요. 삼각형 맞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하고 하면 바로 마우스로 그리실 수 있어요. 영어 번역이어가지고 학생들과 하다 보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저 몰라요 하는 거 있으면 옆에 넘어가기로 해서 위쪽에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그리고 끝하면 얘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신경망이 낙서 4개를 맞췄어요 라고 나오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까 못 맞췄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스크림을 눌러보면 그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정도 그리면 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학습을 해.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교육을 해놨는데 이렇게 그린 것 정도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기억을 해서 맞췄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린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다 모아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이트가 사실은 퀵드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면 오토드로우 사이트는 들어보셨죠? 그 오토드로우 사이트에 가면 이제 내가 그린 거를 보고 얘가 이거겠지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이렇게 AI가 학습을 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3가지 방법으로 얘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똑똑해의 아이가 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맞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맞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요 뒷부분에서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요. 요렇게 AI는 요 3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너희가 배우는 거랑 똑같지? 너희도 이렇게 방식으로 스스로 분류를 해보기도 하고 반복해서도 하고 엄마가 뭐 하나 사준다고 하면 더 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어떤 똑똑이고 선생님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저희가 노래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어요? 어떻게 글 쓰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애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낸 거예요. 한번 선생님 이제 맞춰보세요. 정답은? 미션. 작심? 아픔? 아픈 지마가 될 수도 있고 아픈 일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하나만 드릴게요. 호루? 낙이. 이렇게 하면 AI가 공부한 거를 그 다음은 얘가 척척박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순호 AI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가사에 얘네들은 이런 흐름을 갖다 붙이다라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호루 다음이니까 낙이쯤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도 써주고 그림도 저희가 이거 수백 개 모아놓은 걸 보고 얘가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이거 그리면 뭐 탁자를 그리겠구나 이렇게 돼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수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AI 맞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선생님 AI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고 그리고 얘도 훈련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 훈련되면 아까 저희가 그 물고기 훈련을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훈련되거나 나쁘게 훈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나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수업을 했었고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 되게 화두가 되는 것이 이 생성형 AI가 이제 AI도 모나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것처럼 앞을 보고 예측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생성형 AI가 유행인데 사실 초등학생 단계는 이거를 그 약관에 따르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수정님이 순호 AI를 할 때도 선생님이 이거를 타이핑하는 건 되지만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챗GPT도 사실은 13세 미만이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흥미 요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캔바나 이런 데서도 사진 생성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윤리의식이나 이런 교육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뒤에 요거는 한번 그냥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학년 담임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루블리는 뭐냐면요. 사람의 실제 모션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 이제 스크루블리라는 것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창체나 이런 걸로 특별한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여기 스크루블리라고 치시면 요 사이트가 들어가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이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는 무엇이냐면 낙서를 하면 저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거기 각자 노트북에서 한번 보시면 얘가 저를 이렇게 이제 저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들면 얘가 지금 따라들죠. 이렇게 들면 따라드는 거를 지금 조금 더 인식이 잘 되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재미있게 따라하는데 여기에 원래 지금 그려진 것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이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입도 따라가 돼요.
입도 이렇게 따라가 되고 반짝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따라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거를 직접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직접 만들어 보세요를 하고 하면 여기 지금 요렇게 관절이 표시가 된 곳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가 네 여기에서 네 자기가 몸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그것처럼. 그래서 이 핀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살짝 깨지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팔은 제대로 그렸으니까 얼굴은 안 그려졌지만 팔은 이렇게 제대로 그렸으니까 자기랑 따라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지금 AI가 이 사람의 팔이 이 부분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네. 저 직접 그리는 게 어려우면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거에서만 해도 재밌게 아이들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션을 인식하는 이런 것도 전부 AI 기술로 이게 구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람 얼굴이 여기가 눈이다라는 걸 얘네들이 계속 여기가 눈이야 라는 걸 훈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움직이면 이것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진행된 것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해보더라도 게임 중에서 챗 GPT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게임을 했냐면 여기 지금 제가 PPT에 넣진 못했는데 애들한테 지금부터 무조건 답을 해야지만 이기는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7은? 어제 아침 식사 메뉴는? 땡!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왜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뭐 어제 2교시 수업 시간 이름은 하면은 그냥 나중에 되면 어떤 애들이 이기려고 국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애들이 야 어제 국어 아니었잖아 뭐였잖아 이제 그 말이 딱 나올 때 그게 바로 챗 GPT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걔는 뭐든 대답을 일단 하는 거야. 급하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그게 훈련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 AI 그 수업을 하겠다는 그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게 싫어서 학교에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교육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이런 걸 통해서 AI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훈련된 거에 하나이고 좋은 쪽으로 훈련되면 더 도움이 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수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